내가 부모하고 시를 합쳤잖아. 그죠? 합쳤잖아. 그죠? 합친 거하고 결혼한 경우 있잖아. 신랑 신부가 그죠? 혼인 두 채 됐죠. 원래 이게 5년 내에 양도하면 되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요거나 그죠? 합친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주죠. 근데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이것도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잖아. 10년 내에.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10년 내에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10년 내에 여기 바뀐 거고 요거는 양도소득세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에 나오는 거고 지금 종부세는 뭐냐 하면은 종부세에서는 그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있잖아. 혜택.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방금 했죠. 그죠? 기초공제가 3억, 연령별 공제 있었죠. 그죠? 10%, 20%, 30%,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있었잖아. 그죠? 20년, 20%, 40%. 여기서 요거 마찬가지 내가 부모 집하고 세대를 합쳤다. 그죠? 그럼 집이 두 채잖아. 그럼 요거는 1세대, 요 신랑 신부가 결혼해도 요거는 1세대가 몇 주택이 됐죠? 2주택이 됐잖아. 그럼 이제 신랑과 신부가 혼인했다. 그죠? 혼인해도 이거는 1세대가 몇 주택 된 거죠? 2주택 됐잖아. 그럼 요거는 지금 혜택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잖아. 그죠? 이건 2주택자는 혜택 못 받죠? 그런데 요런 경우는 5년간은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5년간. 요 합산하는 것을 갖다가 유보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 5년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 이거지. 아니, 무슨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무슨 말 뜻을 이해해야 되잖아. 요 말하고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1세대, 요 집을 양도할 때, 요거는 10년 내에만 양도하면 되고, 알겠죠? 비과세대 주겠다 이 말이고, 요거는 5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 알잖아. 그죠? 종부세에서는 혜택이 뭐냐 하면은,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요런 걸 주겠는데, 요런 경우는 2주택자지만은 요런 경우는 합산을 5년간 유보해 주겠다. 5년 동안은 1주택자로 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 혜택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요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27번에 4번 있죠. 그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합간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과세하지 않겠다 했는데 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요 이야기거든요. 5년 동안은 과세 안 하겠다. 5년 동안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인데 그 문제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문제가 서술이 그 말을 이래 해야 되지. 말하면은 동거봉양 요 부모가 합쳤을 경우에는 요걸 이제 5년 내에 5년간은 유보하겠다 이러는 건데 그 이제 문제를 10년간은 그죠? 10년간은 요거 유보하겠다 얘네가 틀린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 말을 갖다가 바꿔놨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문제 자체가 요거하고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그죠? 예. 양도한다 해놓고 그죠? 맞아 헷갈리죠. 그죠? 예. 그래서 헷갈린 건 여기서 문제를 내었으니까 10년간 유보한다. 5년간 유보한다 해야 되는데 10년간 유보한다 해서 틀린 말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원래는. 그런데 이걸 여기다 갖다 놔버렸으니까 양도해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게 뭐라 되죠? 보세요. 요 뜻이잖아. 함으로써 합가한 경우에 10년 동안은 과세하지 않은 10년 내에 양도하면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네. 그죠? 그 요걸 갖다 말 요래 바꿔놨으니까 좀 헷갈리겠다. 그죠? 그 문제를 잘못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결국은. 알았죠?
요 문제 원래는 말을 갖다 10년 동안은 유보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어야 되지. 문제가 4번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알겠죠? 그걸 이해하세요. 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 이제 29번부터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다, 그죠? 이제 또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항상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자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에서 딱 보면은 기본 딱 한번 읽어보는데 10분 정도 하면 읽어볼 수 있잖아. 한 10분 정도 딱 읽어보고 공부해 나왔던 거니까, 그죠? 그래 보고 나서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잖아. 양도, 과세 대상,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 상품. 양도의 개념, 양도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매수, 대부, 합, 그죠? 환지, 채비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이런 거. 소득은 양도 차익이다. 양도 차익은 양도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빼고 나면은 양도 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나면은 소득, 기본공제 빼고 나면은 과세 표준. 요 차익에다가 세율을 곱한 요 세금을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면은 과세 안 한다, 그죠? 요걸 우리는 비과세다. 물론 이제 우리 조정지역 있죠, 그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요게 2년이라는 거는 보유기간을 말한다. 보유기간이라는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 그리고 이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부분에서 나오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중간에서 뭐 약간 기타 등도 뭐, 그죠? 자,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 보세요. 29번 문제. 29번은 딱 보니까 요 문제네, 그죠? 요 문제잖아. 양도인거 아닌거 찾아야 되지. 여기 정리가 되게 있어야 되겠잖아, 그죠? 양도가 있는 거, 매수 대부와 매매 수용, 대물 변제, 부담무 정려, 합의 해제. X 상속 정리라든지 환지, 채비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뭐 이 정도는 우리 정리되어 있다 보고 답 찾아볼게요. 1번 환지는 X, 부담부 정리에서 채무는 양도지만은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뭐가 된다? 정려. 정려는 양도 아니잖아, 그죠? 3번에 보니까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지만은 채무를 불이행했다.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는 뭐가 된다? 양도. 답 3번이 되겠네. 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송에 의했다, 그죠? 판결에 의하여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하는 이것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5번은 경매가 나왔습니다. 경매는 매매다, 그죠? 매매 일종이죠. 경매나 공매는 양도다. 그런데 본인 소유 자산을 내가 취득한 거,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정답 3번. 30번. 양도와 취득식이 나왔다. 그죠? 요 문제잖아. 요거. 여기에 대한 문제다. 여기에 대한 또 기본이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은 등기 접수일. 그럼 여기 예외가 있더라. 장기할부 매매는 은,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수용은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미완성은 완성된 날. 그리고 신축, 사용, 승인서, 상속, 상속 개시, 정려, 정려받은 날. 신축, 사용성 했고, 그죠? 정류, 정류 개시, 시효취득, 정류기좀 했고, 그죠? 환지, 환지 전 취득일. 정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죠? 이 정도. 무효 판결은 당초 취득일. 그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한번 읽어봤으면 답 찾는 거예요. 뭐, 그죠? 보세요. 1번. 상속은 상속 계시를 그랬잖아요. 틀렸네. 환지 나왔다. 환지 전 취득일. 틀렸죠. 정환지일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그죠? 3번. 장결부 나왔네.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맞네. 정답. 4번은 점유가 나왔습니다. 점유 개시일. 틀렸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데 사용 승인서 전에 사실상 사용을 했다면 사용일이죠. 사용을 먼저 하면 사용일이다. 그죠? 다음 31번.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필요경비의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옳은 것. 예. 문제는 전부, 그죠? 그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요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틀린 거 묻는 것보다 옳은 거 물으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그죠? 옳은 것 물으면 좀 어렵잖아, 아무래도, 그죠? 찾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자. 1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이자 지급기일이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이야기하네.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맞죠?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야 되는데, 그죠? 제외해야 되죠. 그죠? 틀렸네. 두 번째.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도 실제 지출한 가액에 해당하므로 그 정빙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된다면은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입증된다면은 인정해야지. 거기 보니까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상의 증명서류로 입증이 된다면은 그게 정빙자료잖아, 그죠? 그러면은 인정해줘야지. 당연한 말이지. 2번 정답. 3번은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우리 감가상각비는 가치가 감소된 거잖아, 그죠? 자, 건물 하나 샀다. 100원짜리 샀다. 요걸 만약에 팔았다. 150원에 팔았다. 알겠죠? 그런데 요 건물에 대한 가치 감소가 있었다. 감가를 하는 거는 가치 감소. 알겠죠? 만약에 10원만큼 감소됐다. 그 양도 차이가 얼마일까요? 가치 감소된 걸 빼줘야지. 건물 가치가 내렸으니까, 그죠? 이거 빼주면 얼마짜리가 90원짜리가 얼마에 팔렸다? 150원. 이익 얼마? 60원. 요렇게 계산해라 이 말입니다. 요렇게. 알겠죠? 그럼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환산가액 할 때는 저건 아니죠. 환산가액을 하나 실거래가를 하나 전부 감가상각비는 빼준다. 알겠죠? 다 빼줘야 됩니다. 건물을 우리가 가치 감소됐으니까 알았죠? 다 빼준다. 정상적인 우리가 법상 요 감가상각비는 기업액의 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법으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공제해 준다. 네 번째,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 차손은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 인정된다. 요거는 지난번도 한번 나왔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을, 그죠? 내가 보세요. 아파트를 하나 사면서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 보면은 그 계산 요 당연히 사야 되잖아, 그죠? 채권 하나 샀다. 이건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만기가 5년짜리다, 그죠? 이게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죠, 그죠?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는 내가 요게 국민주택 채권이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겁니다. 국가에서. 국가에 돈 빌려준 겁니다. 돈. 알겠죠? 그 의미가 돈을 빌려줬다. 요거 이제 의무적으로 법을 딱 정해놔 버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빌려줬는데 5년 후에 받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뭘 받을까요? 이자 받겠지. 돈 빌려준 겁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또 아파트 단지 또 건설하죠.
그것도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자금 조성하기 위한 기금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보통 아파트 살 때 보면 요거 이제 그죠? 들어갈 때 팔아버립니다. 보통 그죠? 팔아버리잖아. 오늘 팔았다. 그 만기에 우리가 받을 돈이 100만 원인데 원금이 그죠? 오늘 팔면은 그 5년치 이자만큼 빼버립니다. 7천원 받았다. 요래 빼고 받을 겁니다. 요때 차이가 생기잖아. 요 차이가 뭐죠? 이자죠. 그죠? 요 이자만큼은 자산의 취득 원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죠? 요거만큼 나중에 공제해 주겠다 이거죠. 세금 적게 내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요거잖아. 그런데 뺄 때 보세요. 요걸 내가 요걸 할인을 할 때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은행에 가서 쉽게 할게요. 은행에 가서 했는데 은행은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연 5%를 적용하는데 사채업자한테 가서 할 수 있잖아. 우리 업자한테 그죠? 개인한테 하니까 8%더라 이럽니다. 8% 공제를. 그러면은 이금이 더 많아지겠지. 그죠? 그러면은 세금도 혜택을 많이 받잖아. 응? 그래서 요 할인한 상대방이 은행이든 개인이든 돼버리면 요거는 8%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요걸 한도로 한다. 은행. 금융기관 이자율을 기준해서 요게 8% 이거보다 높으면은 요거 5%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5%까지만. 무슨 말 알겠죠? 한도가. 예, 그 말입니다.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토지를 살 때 그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인정해준다 아니잖아. 그죠? 그게 금융기관의 이자율 한도만큼만 인정해주겠답니다. 알았죠? 5번.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이거는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인정해줍니다. 취득세는. 그 취득가액은 세금이 취득가액이 있으면 세금 바로 나오잖아.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영수증 필요 없다. 그죠? 다음에 32번. 32번. 그거 보니까, 32번 문제는 이거네. 그죠? 우리 과세 표준 문제네. 문제 딱 보니 이거잖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모두 빼고 나면 양도 차익이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나면 소득, 여기에 기본공제하고 나면 과세 표준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요 양도가액은 뭐라 한다? 실거래가. 요것도 뭐라 하고 실거래가. 요것도 뭐라 하고 실거래. 요것도 실거래가잖아. 요거 알 수 없더라. 뭐라 한다? 매, 감, 환, 기. 요거 모른다. 뭐라 하고? 매, 감, 기. 알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요거 대신에 해주는 게 뭐더라? 요거 할 때, 그죠? 3%, 7%, 1%.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지전 등임은 7%, 나머지는 1%. 필요경비 계산공제.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죠? 1번. 그럼 틀린 거 찾아. 1번. 양도나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나 영수증 이게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 결정한다. 맞죠? 그죠? 이래 하는 우리는 이거는 실거래가 이걸 뭐라 한다? 추계 결정 가액을 한다. 그죠? 추계 결정한다. 2번. 매감 환기의 순수로 한다. 맞죠? 매매 사례가액은 3개월 전후에 해당하는 유사가액이다. 맞고. 감정가액도 마찬가지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가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가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뀌었네. 환산가액은 여기 있잖아.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일 때는 있고 양도가액일 때는 없다. 그죠? 그런데 반대가 되어 있잖아. 그죠? 양도가액 할 때는 있고 취득할 때 없다. 틀렸잖아. 5번. 다음 33번은 요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 나왔네. 그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여기 또 기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등기가 돼야 된다. 부동산과 입주권에 한한다. 그죠? 등기된 토지 건물일과 입주권에 한해서 공개해주고, 요거는 1년에 3%씩 공개해주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 8% 공제해준다. 단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소유자 요거는 제외 안 해준다. 비사면 토지를 해준다. 알았죠? 요것만 안 해준다. 조정지역의 2주택 이 세종시 지역에 집을 2채 가지고 있으면 안 해줍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만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작년부터 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 기본, 우리, 그죠? 기본. 여기 기본이 돼 있어야 문제 풀 때, 요 문제 3.3번 답 찾는 거야. 뭐 간단하지, 뭐. 그죠? 1번. 1세대 1주택. 10년 8%, 80% 맞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제외.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 제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양도 당시에 우리가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죠?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등기 자산으로 간주한다 그랬잖아. 그죠? 등기된 자산이니까 그럼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해줘야지. 알았죠? 적용해준다. 틀렸네. 양도 차익에서 특별공제를 공제한 것은 소득이다. 맞죠? 34번은 기본공제 나왔네. 요거 기본공제도 등기가 돼야 된다. 등기가 된 모든 자산, 그죠? 부동산 200, 요거 우리가 주식 250만원, 부동산 250만원, 주식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씩 공제해준다. 그죠? 소득별로. 알겠죠? 요거. 그럼 딱 보니까 3번 틀렸네. 왜? 미등기 돼 있잖아. 미등기는 아니잖아. 등기해준다 그랬는데. 그죠? 그래도 틀렸다. 알았죠? 35번 과세표준. 과세표준이잖아. 이거잖아. 이게 과세표준이잖아. 이 문제. 그 말은 길지만은 1번 건물의 부서 토지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죠? 이런 오피스텔들은 기준 시가는 국세청장이 1년에 1회 이상 고시한다. 2번 양도 차익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 필요행비 계산 공제는 토지다.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몇 프로? 0.3% 맞네. 3번 토지 권리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에 의하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의함이 원칙이다. 맞고. 4번 기본공제는 거주자에 대하여 자산별 틀렸죠. 그죠? 자산별이 아니고 소득별로 해준다. 그죠? 자산별 하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주는 게 아니고 소득별로 묶어서 부동산 소득에서 250, 주식 소득에서 250, 파생상품 소득에서 250 공제하는 거지 따로따로 안 해준다. 그죠? 그거 틀렸다. 3번 토지 건물 입주권이 대상이다. 부동산과 그죠? 장애 특별공제 이야기네. 공제 3년 이상 맞죠? 2주택은 제외한다. 근데 지금 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이네. 그죠? 아닌 지역이니까 해준다. 맞네. 그죠? 36번 세율이다. 2년 이상 보유했다. 6에서 42%, 처리만 이하는 6%, 기타 자산은 6에서 42,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죠? 2주택은 10% 할증이죠. 그죠? 10% 할증, 3주택은 20% 할증 과세한다. 하나의 자산에 2개 이상 세율에 해당하면은 큰 쪽
높은 세율이다. 5번 세율을 정할 때 있어서 이거 나왔네. 이 문제 보니까 요거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거나 요걸 갑한테 팔았다. 양도. 그럼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물은다. 그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가 이걸 팔았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상속 개시이잖아. 노시로부터 원칙. 그죠? 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러죠. 그죠? 예외. 요게 예외다. 요 예외 언제냐? 우리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세율 보유기간 적용시다. 그죠?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일 때는 요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 한 집에 같이 살았으면은 그 기간을 합산해 줘야 되겠죠. 그죠? 동일 세대인 경우다. 그럼 원칙은 다 이거다. 알겠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다 2년도 이거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보유기간도 이날부터 등등. 그럼 우리가 원칙과 예의를 다 아세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5번 지문이 보세요. 원칙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보유기간은 취득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나. 상속받은 자산 그랬잖아.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개시일 맞죠? 그죠? 상속 개시일이다. 이날이잖아. 이날 맞죠? 상속 개시일 맞잖아. 그죠? 알았죠? 원칙 피상속인이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지. 맞죠? 그죠? 정답 맞다. 알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37번 미등기 자산에서 옳은 거. 미등기 자산은 자 요거 미등기 하나 정리해보고 갈게 보세요. 미등기 우리 미등기는 불이익이 많다. 그죠? 요것도 한 건을 딱 정리하세요. 한 건으로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이다. 첫째 세율이 70%다. 굉장히 높다. 미등기는 비과세 안 해준다. 면제도 없다. 그죠? 비과세 없다. 감면도 없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제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제외. 기본공제도 제외. 그런데 하나 해주는 게 있다. 뭐? 요거. 그죠? 요거. 알았죠? 부동산은 3%인데 미등기는 연금 3% 해주잖아. 요거. 그죠? 필요경비 개선공제. 필요경비 개선공제일 때 미등기 부동산은 0.3% 공제해준다. 알았죠? 하나 해주는 게 있다. 자, 여기서 연결해서 미등기에서 제외한다. 미등기에서 제외한다는 거는 이런 불이익을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70% 과세 안 하겠다. 미등기에서 제외한다는 거는 등기자산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등기한 걸로 간주해 주겠다. 그게 바로 첫째,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등기 미등기를 보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 농지. 농지가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바로 뭐냐?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라든가 요거는 농지의 대토라든가 사고 파는 거 8년 이상 자격농지 같은 거.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받고 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 수용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요런 경우는, 자, 보세요. 상속을 받아서 등기가 되기 전에 수용돼도 수용은 뭐죠? 양도죠. 맞죠? 양도인데, 등기가 되기 전에 양도니까 무슨 양도죠? 미등기 양도잖아. 요걸 제해줬는데, 잘 들으세요. 그죠? 이런데, 요게 빠져버렸습니다. 금년에. 요게 빠졌거든요. 빠졌다는 거는 미등기에서 제외 안 해주겠답니다. 요거는.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게 많잖아. 그죠? 작년까지는 요거 제외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미등기 양도로 보겠답니다. 본다. 알겠죠? 요게 빠져버렸거든요. 요게. 자, 상속으로, 그럼 우리 거기에 나오는 문제 나와 있네요. 그죠? 4번입니다. 4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건 자산으로서 토지 수용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미등기 양도로 본다. 알았죠? 본다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지 아니한다는데 올해부터는 뭐다? 미등기 양도로 본다 이 말. 알겠죠? 그러니 4번은 틀렸죠. 그죠? 본다 그랬으니까. 그거 하나 알았죠? 1번 미등기 자산의 과소표준은 양도가 해야 된다. 보세요. 양도 요거잖아. 그죠? 미등기 양도 자산의 과세표준은 이거지 이거. 요거는 등기가 돼야 이거 해주는데 등기 안 돼서는 이거 아니잖아. 그죠? 안 해주니까 이 양도 차익이 이게 되지. 이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이 너무 틀렸잖아. 양도 가액이 아니고 양도 차익. 2번 필요응비 예상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아니지. 필요응비 예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60% 세율이 아니고 몇 프로? 70%. 4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5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1세대 1주택입니다. 그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야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그랬죠. 이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맞네. 정답 5번. 5번입니다. 다음 38번. 예정과 확정신고 나왔네요. 그죠? 예정과 확정신고의 틀림 1번. 양도세 납세자가 국내에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다. 납세지는 주소지, 세무서. 물건 소유지 아니고 국세는 주소지. 알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틀렸다. 1번. 2번.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는 확정신고와 관련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예정신고 기간 내에 무신고 과신고하고 나서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정신고하면은 50% 감면해준다. 미납부,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순의 가산세는 하루에 0.04 만분의 3. 건물을 신축하여 지다오는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는 거네. 그죠? 5년 이내에 팔았다. 그러면 환산할 때 5%를 가산한다 그랬죠. 그죠? 건물을 우리가 신축하여 파는 경우에 5년 내에 파는 경우입니다. 그 신축할 때 그 가액을 몰라서 환산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5% 결정한 세액에다가 5%를 가산한다. 다음 39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에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다. 그죠? 1세대 1주택 2년 여기에서 보유기간이다. 그죠? 요 2년 보유 말하자면은 2년 보유의 예외 규정이다. 이 말이지. 예외 규정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몇 년? 5년. 또 하나 1년. 그리고 뭐가 있더라? 제한이 없다. 그죠? 세 가지 있잖아.
요 5년이 나왔습니다. 5년 나오면은 우리가 요 5년 나오면은 5년 살아야 된다. 그죠? 5년 살아야 된다. 5년 거주 어디에? 임대주택. 그죠? 5년 내 양도, 5년의 양도 하면 요거는 무슨 주택? 잔존주택. 일부가 수용되고 남아있는 집. 1년 살아야 된다. 1년 거주, 요거는 취약, 건무상 형편, 요양, 그리고 대체주택, 그리고 학교폭력 등. 제한이 없다. 요거는 이민 가는 경우죠. 그죠? 해외 이주, 이민을 안 가고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외국에 나가는 경우, 1년 이상 국외에 나가는 경우, 그리고 토지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는 보유기한에 제한이 없다. 이런 경우, 이민을 떠나는 경우나 외국에 가는 경우는 요거는 2년 내에 팔아야 된다. 그죠?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게 2년 보유의 예외 규정이다. 여기에 대한, 여기 이제 우리가 기본이 딱 잡혀 있으면은 답 찾는 거는, 그죠? 쉽잖아. 1번. 요거 나왔네. 임대주택은 5년 거주. 2번은 해외 이주는 제한 없다. 3번. 수용되는 경우 이거 제한 없다. 4번. 그죠? 4번은 뭐죠? 이거 나왔네. 대체주택. 1년 거주. 내가 집을 살다가 집이 철거된다. 집이 철거됐다. 나왔다. 새로 샀다. 요즘 우리 무슨 집? 대체주택. 여기 살다가 재개발이 완성함으로써 요 집 팔고 들어간다. 요 집에 몇 년 거주? 1년 거주. 알았죠? 5번. 1년간 보유한 주택을 사업성 형편, 두 군데 틀렸네. 사업상 형편 없습니다. 건무상 형편. 1년 보유도 아니고 뭐다? 1년 거주. 1년 거주. 사업상 형편이 아니고 뭐다? 건무상 형편. 내가 발령을 받은 거지. 내가 세종시에서 여기서 사업하다가 대전시로, 그죠? 사업체를 바꾼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사를 간다. 그런 거는 관계없다. 알겠죠? 건무상 형편. 발령이 났다. 이런 거죠. 5번은 틀렸다. 됐죠? 40번. 딱 보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죠? 그렇지. 이월과세입니다. 알았죠? 뭐 이월과세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죠? 남편이 배우자에게 정려를 하고 이 정려를 받은 배우자가 타인에게 팔았다. 요 기간이 몇 년이 지나야 된다? 5년. 요게 5년이 안 되면은 이 사람한테 양도를 본다. 그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이월과세. 이월과세 문제네. 알았다. 그 딱 기억나. 우리가 요게 5년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이 양도한 걸 본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이 사람. 알죠? 기억나죠? 그죠? 이 사람 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명의자가 이 사람이니까 소유자가, 그죠? 납세의무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납부한 정려세가 있었다. 그죠? 여기에 납부한 세금이 있었다. 요 세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알겠죠? 필요경비로서 공제받는다. 납세의무자는 이 사람. 납부한 정려세가 있으면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받고 계산을 요래한다. 이 사람이 취득한 가액과 양도가액. 이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알겠죠? 여기 이월과세. 그럼 문제 볼까요? 갑이 12년도 1월에 3억에 취득했다가 2016년도 3월 달에 배우자에게 8억에 정리했다. 그죠? 이걸 2018년도 5월 달에 갑한테 10억에 팔았다. 무슨 말 알겠죠? 자, 보세요.
정려를 받은 날은 2016년 3월 달에 정려받았다가 2018년 5월 달에 팔았으면은 2년 하고 2개월밖에 안 되네. 그죠? 5년이 안 되죠? 요날 정려받아도 얘를 팔았으니까. 그죠? 안 되네. 그러면은 이거는 인정 안 한다. 그죠? 이 사람이 양도한 걸 본다. 그러면 끝났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봤어. 많이 하던 거잖아. 자, 그럼 보세요. 1번.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맞죠? 여기 우리 시험에 여기를 갑이라 해놨죠. 그죠? 갑. 이 사람은 을 해놨네. 나 을이다. 맞고.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12년도에서 샀다가 18년도에 팔았으니까 6년이 넘었네. 그죠? 되지. 당연히. 그죠? 된다. 맞고.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10억이죠. 취득가액이 얼마? 3억. 3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 맞죠? 그죠? 3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 10억 맞네. 4번. 을이 납부한 요 정려세. 요 정려세는 뭐라 그랬죠?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 납부세액은 세액 공제해준다. 아니죠. 그죠? 세금에서 빼는 게 아니고, 그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틀렸네. 5번. 부부간에, 갑과 을은 부부간입니다. 그죠? 부부간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 그죠? 없다. 알았죠? 부부간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이상. 요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시합분수를 풀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은 그 기본 각 세목별로 그죠? 기본 그죠? 요약 아시죠? 요걸 항상 잘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면은 요것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근데 이 정도 문제 나오면은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상당히 문제 수준이 높은 문제지만은 그렇지만 요거 아니까 다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죠? 알겠죠? 요게 항상 물론 이제 뭐 한두 문제는 아주 좀 이상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요 정도 해서 한 90점 목표로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어요?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